안녕하세요. 언박싱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원하는 걸 마음껏 뜯어보면서 돈도 왕창 버는 직업 알고 계시나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삼성의 25년도 세 번째 신작 Z 폴드 7입니다. 그동안 플립 시리즈만 리뷰했는데 얇아진 두께가 어쩐지 남일 같지 않다는 마음에 홀린 것 마냥 구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지갑이 더 얇구나. 팔아야 합니다. 새로운 오치 시리즈에 맞게 제작된 궁금하기 가죽 스트랩. 팔지 못합니다. 마음에 드는 커넥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품도 이 정도로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50으로 두꺼워져 더욱 튼튼해졌다는 내부 디스플레이 유리인데요. 폴드 시리즈는 처음 리뷰하지만 플립 시리즈는 많이 리뷰해봤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이고,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되었네요. 이번에 AI 성능도 크게 향상되어 더 똑똑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보여주신 건 정밀 드라이버 세트예요. 똑똑해져서 그런지 경도 테스터인데? 고집은 좀 강해 보이지만 보여주신 도구는 경도 테스트기가 아니라 정밀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경도 테스터라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보여주신 건 경도 테스트기가 맞습니다. 학습 능력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도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게는 215g, 폴더블 스마트폰 치고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도 크게 부담 없어 보인다는 느낌. 접혔을 때 두께는 일반 바형 스마트폰보다 미세하게 두꺼운 정도이지만 디스플레이가 살짝 튀어나온 최근 모델들과는 다르게 프레임이 미세하게 더 높게 올라온 구조로 만들어 내부 유리가 보호되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짝 튀어나온 프레임의 구조는 충격이나 스크래치로부터 더 높은 보호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펼쳤을 때 두께는 접었을 때 두께의 절반인데요. 외부 프레임이 0.4mm, 부착된 보호 필름 두께를 고려하더라도 0.3mm 정도 더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문지르더라도 스크래치 걱정은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얇아진 두께만큼 높아진 카툭티는 아쉽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 렌즈 디자인은 지난 엣지 모델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카메라 섬이 위치한 부분에 빈 공간을 메우도록 변경되었다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었는데요. 끝난 줄만 알았던 부착식 렌즈링의 혁신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얇게 만들기 위한 눈물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드파티 렌즈링을 부착할 경우 함께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건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얇아진 두께에 열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과부하시킨 상태로 확인해봤는데요. 초반 30초에 가장 높은 온도에 도달했고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열이 골고루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접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온도가 구분되고 접은 상태에서는 내부 공기층을 통해 외부 디스플레이로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능 저하폭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낮아지긴 하더라도 그리 크게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까지 방전하고 충전했을 때 충전 속도는 최대 21W, 초고속 충전의 최대 출력은 지원하지 않았고 약 15분 유지되는 모습으로 95%까지 충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7분, 25V라 엣지보다 따뜻하지만 느리게 충전되었고 플립6와 비슷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플래그십 모델치고 느린 속도가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C2 무선 충전과의 갭 차이를 줄여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C2 레디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는데요. C2 레디의 경우 자석이 정렬된 케이스를 사용해야 C2 규격으로 인식하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던 이전 엣지 모델에 비해 민감도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민감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인증받지 않은 케이스도 지원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저렴한 맥세이프 케이스를 하나 구매해서 확인해봤는데요. C2 규격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선 충전을 목적으로 마그네틱 케이스를 구매하실 분들은 삼성 정품이나 C2 인증 케이스를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미인증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궁금하기 맥세이프 거치대와는 잘 호환되기 때문에 많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성 테스트. 이건 제가 궁금했던 건 아니고 한 구독자님께서 걱정된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단자 부분이 너무 얇아 부러지지 않을까 너무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1,000원이라도 주고 모르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확인해봤습니다. 휘거나 비틀더라도 멀쩡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않더라도 단자 부분 자체는 그리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격은 주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찌그러졌다고 하더라도 잘 펼쳐주면 사용 가능하긴 합니다. 찌그러진 단자를 가만히 바라보다 보니 더 늦어지면 또 혼날 것 같아 바로 확인해봤는데요. 물에 담근 상태로 10분 동안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난 뒤 확인해보면 문제없이 잘 작동했고 떨어졌던 렌즈 부분도 다시 잘 부착하니까 충분히 잘 버텨주는 것 같더라고요. 잘 휘어지지 않는 설계와 휘어지더라도 멀쩡한 방수 능력, 그것이 바로 기술력 아닐까요? 이미 손상된 부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티타늄 프레임은 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강한 힘으로 버텨준다는 걸 지난 25Hz를 리뷰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강한 힘으로 버텨주기 때문에 티타늄 프레임은 멀쩡하고 안테나가 먼저 부러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안테나 접합부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따가 자세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경도는 3번입니다. 더 두꺼워져서 더 튼튼해졌다는 내부 디스플레이 유리는 이번 언박싱에서 가장 알아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더 두꺼워져서 그런지 터치감도 더 단단해진 느낌이더라고요. 두꺼워졌다는 건 더 튼튼해졌다는 그런 의미. 살짝 더 두꺼워진 플립6 유리도 굉장히 튼튼해져서 많이 놀랐었는데 50% 두꺼워진 유리는 과연 얼마나 더 튼튼해졌을지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더 튼튼해진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접히는 부분이 5보다는 튼튼하긴 하더라고요. 작년 모델보다 약하다는 건 좀 많이 아쉽지만 프레임과 중앙 힌지 부분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해주기 때문에 노면이 평평하지 않은 곳만 조심한다면 쉽게 끔살당할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수리비는 70만원입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는 25Hz부터 적용된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 유리인데요. 스크래치 내성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약해지게 된 유리입니다. 같은 유리를 사용한 25Hz보다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더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충격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모서리는 충분히 튼튼했기 때문에 끔살대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비는 11만원입니다. 후면 유리는 빅터스트 유리. 같은 후면 유리가 적용된 25Ultra보다 약하고 유리 두께가 얇아지며 약해졌던 25Hz와 비슷한 걸 보면 외부 디스플레이가 약해진 이유 역시 유리를 더 얇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부분은 렌즈가 부서지는 게 아까워서 조심스럽게 분리한 뒤 확인해봤는데요. 항상 상단 렌즈 부분은 측정 안 될 정도로 튼튼했는데 이번에는 가장 약한 힘으로 파손되더라고요. 어쩌면 상단 렌즈가 가장 튼튼했던 이유는 유리 차이가 아닌 구조적인 차이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리비는 6만원 예상입니다. 살아있어? 네, 저는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분해해야 합니다. 잘 살아있는 친구를 실수로 보내버리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방수 테스트를 하며 힌지 부분으로 물이 들어갔는데 방수 테이프가 내부로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비싼 가격만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신중하게 분해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제품들을 언박싱하며 쌓아온 저의 노하우입니다. 폴드7 배터리를 분해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폭발 경험이 없는 안일한 마음입니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조금 더 쉽게 떨어지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힌지 부분은 붙여버린 줄 알고 그냥 뜯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사 부분을 스티커로 막아놓은 거더라고요. 역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는 대한민국 기업 삼성입니다. 제품을 분해한 뒤 가장 궁금했던 내부 유리부터 알아보기 위해 접착제층을 제거하고 유리 파편을 조심스럽게 떼어낸 뒤 확인해봤는데요. 유리 두께가 너무 얇아서 정확한 확인은 어려웠지만 지난 시리즈보다 더 두꺼워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힌지가 접히는 크기를 고려하면서 가장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입니다. 유리는 더 두꺼워졌지만 필름층이 포함된 두께가 얇아진 걸 보니 더 두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힘으로 파손된 이유는 유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름층이 더 얇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는 느낌. 터치감이 더 단단해졌다고 느껴졌던 이유는 유리층에 더 가깝게 닿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면 유리의 경우 엣지 모델과 비슷한 두께의 얇아진 유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외부 디스플레이 유리가 약해졌던 이유 역시 25Hz에 비해 더 얇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얇은 두께를 만들기 위해 원래도 튼튼하지 않던 유리가 더 약해졌다는 건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살짝 높게 올라온 프레임의 구조가 이를 보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럼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얇은 두께에서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그라파이트 시트가 부착되어 있었고 반대쪽 프레임에는 단순히 절연 시트가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열 분산 기능이 없는 시트가 굳이 부착된 이유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인 PCB에는 2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경로는 2번이었습니다. 서브 PCB는 분해하다가 부서질 만큼 얇게 만들었고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진 메인 PCB와 테이프가 포함된 배터리 두께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건 소름이 돋아버린 부분. 중앙 힌지 부분의 빈 공간이 느껴지지 않도록 가득 메운 구조는 얇은 두께에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해 삼성이 얼마나 고민하고 만들었는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온 세상 유튜버들 다 참석하는 갤럭시 언팩, 슬슬 저도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즈니스로 끊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얇게 만들기 위해서인지 힌지 두께도 얇아졌는데요.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텐션도 달라졌더라고요. 신기하죠? 손가락 힘을 버티지 못하고 부러졌던 부분을 확인해보면 안테나 라인이 위치한 부분 내부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안테나가 들어가는 부분은 전파 방해로 인해 금속 프레임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강이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얇은 25Hz에서는 휘더라도 괜찮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약한 안테나 라인이 중앙에 가깝도록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부러지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터리는 두 개 합쳐 4400mAh가 들어있었는데요. 휘어버린 배터리를 다시 넣어뒀다간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번에 처음 만나본 삼성 갤럭시 Z 폴드7은 얇은 두께 하나만으로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첫인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지만 얇아진 두께만큼 내구성은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생각보다 쉽게 부서지겠다 싶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얇은 두께보다 튼튼한 폰 원하시는 분들은 울트라나 이전 모델로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